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소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소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 객관식 문제 있죠? 객관식 문제 들어가고 이제 모의고사 이런 형식으로.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만약에 인문과정을 안 들으신 분은 인문과정 오리엔테이션을 꼭 한번 다시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일단 최소한 이건 한 5번 정도는 들으셔야 돼요. 5번 정도 들으셔야지. 기본적인 한 사항이니까. 하여튼 첫 번째,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겠고, 재차 반복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 했다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요즘 아니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한 60점 선에서 다 이렇게 점수가 분포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어렵다 생각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실수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차 반복적으로 중요한 것만 자세히 보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하여튼 등기법하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과목이 공시법령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공시법인데, 공시법이.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공시법입니다. 부동산 공시법. 이 부동산 공시법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 있죠? 항상 앞에서 뭐가 붙어요?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부동산이란 단어가 붙어요. 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니까.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가지만 배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같아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간정보법 얘기했는데, 더 줄여갖고 우리가 지적에 관한 법이다. 지적에 관한 지적의 법이다. 자, 이렇게 보자. 자, 이 두 가지 법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근데 등기법이 12문제 나오고, 지적이 몇 문제 나와요, 이거. 12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거의 물론 이제 전년도에 안 나왔던 문제가 몇 문제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맞출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고, 그냥 기존에 나왔던 거 있죠? 시험 문제 기출된 부분 있죠?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을 열심히 해서 그것만 맞도록 하자. 그러면, 자, 이렇게 공시법에서 등기법과 지적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내용은 뭐예요? 항상 일치해야 돼. 일치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등기법에서 뭘 등기부하고, 자, 이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 있죠? 특히 만약에 지적 공부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부 중에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을 중개하려면 토지 대장, 임대 대장, 대장 있죠? 대장. 이 두 가지는 볼 줄 알아야 된다죠. 그래서 등기부와 대장은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이 등기부에 대해서는 뭘 봐야 되고, 소유권 있죠? 소유권 권리사항 있죠? 권리사항을 봐야 되고, 이 권리사항, 권리관계를 이제 권리관계를 유심히 봐야 되고. 자, 이 지적 공부에 대해서는, 자, 지번이 어떻게 되고, 땅 지번, 지목이 어떻게 되고, 면적 있죠? 행정구역 소재, 토지 표시사항을 보게 됩니다. 토지 표시사항. 토지 표시사항을 표시사항을 보게 된다. 표시사항. 근데 이제 등기부하고 공부사항에 이제 내용이 뭐야 되는데, 내용이 일치해야 되겠죠? 근데 일치하지 않으면 불일치하게 되면, 이 등기부는 권리관계니까, 소유권은 등기부가 맞아요. 그래서 등기부가 중심이다. 왜? 서로 불치하면 어딘가 하나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하나는 고쳐야 되니까 이 소유권은 등기부가 맞으니까 등기부를 중심으로 한다. 등기부를 중심. 자, 근데 만약에 뭐예요? 지번이 틀린다든가, 지목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지목이. 등기부하고 대장의 토지 표시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토지 표시는, 대장 있죠? 대장. 토지 표시는, 이 토지 표시는 뭐가 중심이에요? 대장이 중심이다. 대장. 그래서 서로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고쳐야 되니까. 당연히 이거 등기부하고 공부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면 소유권은 뭐가 맞으니까? 등기부가 맞으니까 이 지적 공부의 대장을 고쳐야 되니까 앞다퉈서 뭐라고 얘기하고? 소등심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하고 대장이 뭐예요? 토지 표시가 서로 불일치하면 이 등기부 표제부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땅 표시는 뭐예요? 대장이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거 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 과정 들어가기 전에, 기본소 들어가기 전에 인문과정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있죠? 1교시 있죠? 그 내용을 꼭 좀 들으세요. 내용을 꼭 들으셔갖고. 기본적인 사항마저 틀리면, 우리가 합격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기본 사항은 꼭 맞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런 건 정말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데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이 틀리다고 손님이 와서 물어보는데,
만약에 그걸 정확히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거 기본이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네. 만약에 여기 절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있죠? 이 절벽에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떨어지다가. 그럼 절벽에서 떨어지다 나무에 걸린 사람을 이 사람을 뭐라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여기 밑으로 덜 떨어진 거죠? 우리가 이걸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은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덜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기본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소동침해 지장 찍으라 그래서 항상 등기부하고 지적 공부의 내용들은 서로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 공시법령이라 그래갖고 등기부하고 지적의 법을 같이 배우는 이유는 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자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보시면 거기 3페이지에 뭐예요? 3페이지에 그 총설 부분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목차를 따져보면 이 등기법은 크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등기법이 크게 세 가지는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게 총설 부분이 있고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관할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 하는 거예요? 등기부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등기 뭐에 신청 절차가 있어요. 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 신청 절차를 뭐하고 뭐로 나눠요? 총론하고 강론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강론으로. 자, 구분한다. 그래서 분명히 뭐예요? 12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12문제 나오는데 어디에서? 이 강론 부분에서 보통 한 10년 전부터 6문제에서 7문제가 다 반 정도가 여기서 강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강론을 뭐예요? 강론을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강론 공부하면서 모르는 걸 총론에서 찾아봐도 상관없어요. 그 총론은 뭐예요? 총론은 자, 등기가 기본적으로 등기가 뭐냐? 기본적으로 등기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다음에 등기 뭐예요? 종류가 있고, 등기 대상이 있고, 등기의 유효 요건,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하게 유효 요건이 있고, 효력이 있어요. 자, 그럼 그랬어요. 우리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자, 어디에서 종류에서 주등기 부등기 한 문제, 대상에서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공유지분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유효 판례 있죠? 유효 요건과 효력 한 문제, 구분거울 등기부 한 문제. 자, 이 총론 부분에서는 일반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 있죠? 촉탁이. 그게 원칙이라는 게. 자, 두 번째, 자, 등기부상에 내 이름을 올 수 있느냐, 신규 적격이에요. 이 적격이 계속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이게. 적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신청인 얘기입니다, 신청인. 항상 등기는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단독이고, 원래 공동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청인 중에서 공동 단독 있죠? 자,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항상 개인이 국가기관에 등기를 신청하려면 항상 국가기관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서류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하다 못해 우리가 그 주민등록 등본 있죠? 대장 등본 이런 거 띄는데, 우리가 이제 하도 주민등록 등본 하도 많이 많이 뭐 해달라고 오니까 보통 우리가 자, 한마디로 이제 뭐예요? 이제는 종이에 쓰기에 너무 저기 하니까, 종이에 쓰기 뭐 하니까 그 신분증 달라고 그러죠? 그것도 서면주의예요. 다 서면주의 그게.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신청서, 신청 정보 플러스 뭐가 있어? 플러스 첨부 정보 있죠? 첨부 서면, 첨부 정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년 만에 등기별 정보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올해는 아마 인감명의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요. 그 다음에 등기를 뭐 하면 접수 받죠? 접수 받으면 서류가 미비하면 각하하는데, 실행하기 전에 각하하는데, 이 각하 사이가 중요해요. 각하 사이가 중요하니까 여기서 한 문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강론상에서 이제 각종 권리 있죠? 각종 권리. 그래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부 처음 만들면, 이렇게 등기부 처음 만들죠? 등기부 처음 만들어서 1번에서, 자, 물론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갑이라고 이제 등기해 놓으면, 물건이 바뀌려면 이제 2번 무슨 등기하는 거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죠, 이렇게. 그래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을구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자, 그 다음에 담보물권, 저당권 있죠? 채권으로서 임차권 있어요, 임차권. 자, 이런 각종 권리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보존등기 한 문제, 이존등기 한 문제, 용익물권, 저당권 있죠? 요거 두 개는 어쩔 때는 같이 다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예요? 저당권만 나올 때 있고, 어떨 때는 용익물권만 나올 때 있고 있죠? 그렇게 나는데 일단 그래서 이 네 개는 중요하고, 그럼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됐으면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돼 있다는 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소유권자 을이란 사람이 서울에 살다가 고양시로 만약에 이사 오죠?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자, 일부가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에 일부만 고치는 거니까 2-1번, 2번 소유권을 을이라는 사람의 등기 명의인의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 한다 그래요. 표시 변경 등기. 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자가 고칠 경자예요. 고친다는 게 전부 고치는 게 아니라 일부 고친다. 왜? 전부 고치는 건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돈을 빌렸다가 돈 갚죠? 그럼 여기다 2번 주등기로 언제나 주등기로 1번 저당권 무슨 등기예요? 말소 등기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에 써 있는 각종 권리 내용이 뭐예요? 일부가 일부를 고치는 건 변경. 전부 다 지우는 건 뭐예요? 말소 등기 이런 식으로 각종 등기에 대한 이 고치는 등기 있죠? 각종 고치는 등기에 자, 그 등기 절차 그래서 자,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다음에 뭐예요? 말소 등기. 그다음에 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등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말세보기라든가 경정은 다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그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확실히 있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등기법은 12문제 중에서 잘하신 분은 뭐예요? 하나 틀렸다, 두 개 틀렸다 그러는데 만약에 잘 안 되면 6문제 반이라도 6문제나 7문제도 맞아야 되니까 반은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 교과서 그 3쪽 보시면 부동산 등기 서설 나오는데 의 나오죠? 의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써 있는데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사실관계 표제부의 사실관계 1번에서 뭐예요? 충청남도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뭐예요? 500제곱미터고 있죠? 이런 사실관계와 갑구나 을구의 권리관계 있죠? 권리관계. 그래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에 등기부라는 어디에다가 공적 장부에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전산정보 처리에서 보조기록 장치에 기록하는 거.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기록하는 거.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쓰있죠? 그게 부동산 등기에 의해요. 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 그 2번 있죠?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2번.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있죠? 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냐? 그입니다. 그러면 거기 기억에 있죠? 줄치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뭐예요?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써있죠? 그래서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느냐? 부동산 등기를 뭐예요? 물권 변동 때문에 물권에 대한 물권의 변동 때문에 뭐 하는 거니까 등기를 하는 거니까 이 물권 변동이 뭐예요? 이 물권 변동의 등기 시기가 언제냐? 이 시기가 언제냐 했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플러스 뭐예요? 식별보를 어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받는지 식별보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완료가 된다. 완료. 등기가 만약에 완료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할 때 접수시 있죠? 이 접수시라고 하는 것은 전산정보 조직에서 뭐예요? 저장할 때다. 저장할 때. 이 저장할 때 물권 변동이 생긴 걸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등기가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기록하고 식별별로 표시할 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할 때 접수시라 그랬죠? 접수시는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인데, 만약에 접수시라고 하는 것은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니까, 다시 보시면 거기 니은에 그랬죠?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왜?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을 채권액을 쓰는데, 채권액을 뭐예요? 채권액을 7억을 써야 되는데 동그라미를 뒤에 하나 더 붙여갖고 70억이 돼갖고 나중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지 그 조치를 취하는 거 있죠? 그게 식별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친 경우는 이제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언제 거기 접수할 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 접수할 때가 전산정보 조직에 의해서 뭐예요? 저장할 때 얘기죠? 전산정보 조직 저장할 때. 그 뒤에 이제 접수식이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냐 하게 되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부를 표시하면 등기가 완료되는데 그때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틀리고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소급해서 모발 때, 접수할 때. 왜냐면 등기사무인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데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분은 일을 깔끔하게 다 끝나고 화장실 가는 사람, 어떤 분은 등기사무를 보는데 커피 먹어 하면서 뭐예요? 여유자작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일 처리하는 속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물권 변동이 뭐예요? 자, 완료가 되면 뭐예요? 물권이 생긴다는 너무 무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접수시. 접수 받을 때는 뭐예요? 접수 받을 때는 그 순서가 딱 있으니까 그때 그 받은 날짜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자, 넘기셔갖고 거기 부동산 등기 작용 나오는데 이 작용은 여러분 이제 거기 민법 시간에도 배우는데 거기에 그 부동산의 물권 변동의 공시제도 이렇게 써놨죠? 자, 등기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절대성과 배타성을 가지는 물권의 존재나 내용을 외부에 명백히 인식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정과 원활한, 그죠? 내가 어느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소유권자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저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내 거다 그러면 그거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농사 짓는 사고 거기 농사 짓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친척이 할 수도 있고 옆집 사람이 뭐예요?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등기부 통해서 봐라. 등기부 통해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번에 보면 법률행위 나오죠? 법률행위의 물권 변동이니까 한마디로 이게 등기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게 기능을. 네,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별해 보면 법률행위 있죠? 법률행위. 그럼 우리가 민법상 자, 우리 현재 민법상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뭐예요? 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해서 물권을 취득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뭐예요? 물권을 취득하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우리가 승계취득 얘기죠? 원시취득은 뭐 바다 매립해서 신축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원시취득하는 거 있고 남한테 받는 건 법률행위에서 받는 거나 법률 규정에서 받는 거 얘기입니다. 그럼 법률행위에 한 것은 두 사람이 사겠다 팔겠다 의사표시하죠? 의사표시하고 자, 그다음에 자, 사겠다 팔겠다 표시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등기해야지만이 비로소 뭐가 생겨요? 물권에 대한 변동이 생긴다. 물권 변동. 자, 이렇게 물권 변동이 생긴다요. 자, 의사표시. 그러면 이 등기라고 하는 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등기라는 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권 변동을 성립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예요? 성립요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립요건이다. 그 다음에 자, 형식주의다.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고. 성립요건주의고. 그 다음에 형식주의다. 형식주의. 왜? 형식을 같은 등기부에 기록하니까.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발생 요건.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요즘 뭐예요? 요즘은 자, 답으로 등장하는 게 효력 발생 요건이지 뭐가 아니라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존속 요건 아니, 효력 존속 요건 아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는 존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만들어줬으면 뭐예요? 물건이 바뀌니까 효력이 발생하니까 없어지면 다시 만들면 되고 원인 없이 말소됐으면 당연히 뭐 하면 돼요? 다시 말소 회복 등기를 하면 돼요. 효력 존속 요건 아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죠?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에요. 이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소유권자가 1번에서 소유권자가 만약에 사망하셨어요. 이분이 사망하시면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997조에 의해서 자, 누가 피상속인이 있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에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나는 뭐예요? 나는 상속인이야. 자식이니까. 하여튼 피상속인하고 상속인 헷갈리면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뭐예요? 돌아가신 분이 그게 부모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럼 이 법률 규정에서 을은 자동적으로 소유권 취득하죠? 그 얘는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는데 왜 등기하냐? 2번 이렇게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원인을 뭐로 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등기를 안 하면 남한테 뭐 하지 못한다는 게 이거. 처분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처분 요건이에요. 이게 성립 요건이면 이게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 요건이다. 요건. 그러면 이렇게 물건은 뭐예요?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법률행위고 하나는 법률 규정이죠. 근데 우리 대항요건주의가 있어요. 대항요건.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뭐 등기할 때 신청할 때 임의적 사항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다음에 채권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임차권하고 화매권 있죠? 이런 채권들은 계약만 맺으면 권리를 취득하는데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뭐 하려고? 대항하려고 한다. 대항하려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토지나 건물 있죠? 이 토지나 건물 있는 분이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은 뭐예요? 등기해줘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이 갑이란 분이 을하고 뭐예요? 을하고 임차권 설정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체결하면 을은 이 갑의 땅에다가 사용할 권리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 같은 경우에 이 토지 같은 경우에 이 소유권자 갑이 자 소유권 보존人이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병이란 사람한테 토지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 을이란 사람이 나 갑하고 계약을 맺고 네가 소유권을 취득한 전 소유권자하고 내가 계약을 맺고 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게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이 없다는 게 주장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이란 사람이 땅을 누구한테 병한테 팔기 전에 어디에 등기부상의 1번에서 무슨 등기를 임차권에 설정 등기를 해줘. 설정 등기를 해놓으면 이 병이란 사람은 이 임차권 보고 샀으니까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소유권자 병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대항력이라 한다. 대항력. 그래서 이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자 이거 배우시죠?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중개사법 시간이나 민법 시간에 주택의인도 이사 가서 플러스 동사무소 가서 주민신고하죠? 상가의인도 플러스 뭐예요? 이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 가서 하면 그 다음날 2일날 그 다음날 있죠? 2일날 그 다음날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 다음날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는 얘기 대항력. 이 최우선 면제. 근데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그건 우선 면제예요. 우선 면제. 그래서 이 서울시나 지역마에 따라서 뭐 서울은 1억 원 이런 식으로 자 그 금액 있죠? 그 금액을 벗어나면 항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항력권이다. 이해만 하세요. 그 다음에 연역과 특징은 필요 없고, 그건 지금 볼 거고, 중복되니까. 넘기시면, 자, 6페이지 보시면, 거기 6번 공신력의 불인정 있죠?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공신력은 절대 우리나라는 뭐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미성년자하고 법률행위가 되면 치소사 있죠? 자, 그런 절대 무효와 절도 치소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 넘어가죠? 이 소유권이 넘어가면, 자, 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자, 미성년자하고 법률행위에서 이 치소사, 이게 무권리자예요. 이 무권리자를 믿고, 소유권을 취득해봤자, 이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그게 공신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 뭐하고 뭐는, 자, 대법원 판례는 제한적으로나마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틀리니까 잘 좀 이해해두자. 절대 우리나라는 예외 없이 뭘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좀 봐두자. 중요하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7페이지에 등기 종류 나오죠? 이 등기 종류 나오는데 이 등기 종류 중에 우리가 등기 종류를 구분할 때 자, 이렇게 종류를 구분할 때 몇 가지로?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기능상, 대상상 분류고, 그 내용에 의한 분류고, 그 다음에 형식에 의한 분류고, 자, 그 다음에 효력에 의한 분류, 이렇게 구분합니다.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이제 뭐예요? 이 형식에 의한 분류로서 주등기로 하느냐? 자, 이렇게 뭐예요? 주등기로 하느냐, 뭐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 문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상 분류는, 자, 표제부는 사실에 등기고, 표제부. 자, 표제부 사실에 등기고, 갑굴구는 권리에 등기죠? 그래서 이렇게, 자, 기능상, 대상상 분류는 사실에 등기하고 뭐예요? 권리에 등기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내용의 분류 있죠? 기입 등기는 등기부상에 이거 안 지었나요? 이렇게. 세로의 원인에서 보존하고 이전하고 설정 등기하는 거 있죠? 이게 기입 등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기입 등기라 그래. 나머지 고치는 건 기입 등기가 아니에요. 자, 나머지 고치는 게 뭔데, 거기? 변경 등기는 협의의 변경 등기는 뭐예요? 광의의 변경 등기를 협의의 변경과 경조를 하는데, 자, 경자 구축 경자를 했죠? 나중에 사유가 생겨서 어디서 서울에 살다가 자, 고양시로 이사 온 거는 나중에 이사 온 거죠? 등기부에는 맨 처음부터 서울은 맞은 거고, 처음에 기록된 것은 맞았는데, 그 일부 내용이 맞았는데, 그 일부 내용이 나중에 뭐예요? 변경이 생겨서 고치는 걸 우리가 변경, 고칠 경자가 뒤에 있다는 점. 근데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정은 처음부터 등기부에 쓴 게 잘못 써진 거죠? 사유가 원시적이다는 점. 이걸 우리가, 자, 일부가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면 변경이고, 원시적이면 경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7페이지에 변경 등기 나오죠? 등기된 이후에 등기사항의, 자, 일부가 동그라미 치고, 일부가 뭐예요?
후발적 사유, 일부 후발적 불일치. 일부 등기사항의 일부 후발적 불일치. 일부 후발적 불일치, 일부 후발적 불일치, 일부 후발적 불일치하게 되면 그게 뭐라니까? 일부 후발적 불일치하게 되면 변경. 처음부터 잘못 쓴 건 경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거기 8페이지에 경정 등기는 일부 원시적 불일치다. 일부 원시적 불일치다. 일부 원시적 불일치. 예? 일부 원시적 불일치다. 자, 그러면 말소 등기는 전부죠, 전부.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돈 갚게 되면, 자, 돈을 갚게 되면, 의리병한테 돈을 갚게 되면 1번 저당권을 말소한다 그랬죠? 언제나 주등기로, 2번 주등기로 언제나 말소 등기한다 그랬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내용에 의한 분류는 이제 뭐 뒤에서 강론사에서 다시 하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거기 자, 말소회복 등기하고 말소회복 등기는 말소된 걸 회복하는데 요새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몇시 등기 나오죠? 몇시 등기. 부동산 전부가 몇시 된 거예요. 자, 그 토지나 건물의 부동산이 다 만약에 쓰나미 현상에 의해서 뭐예요? 토지가 뭐가 됐어요? 바다가 돼갖고 다 없어졌죠?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이런 게 바로 부동산 자체가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이게 몇시 된 게. 자, 형식의 분류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거 별표합니다. 그거 꼭 시험 문제 올해도 또 나와요. 또 나오니까 이거 잘 보자. 그럼 우리가 형식의 한 분류는 언제나 뭘 하는 게 있고,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있고,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게 있고, 주등기 부기등기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자, 여러분 처음 들 때 이걸 다 처음부터 다 꼼꼼히 다 들으면 너무 뭐예요? 너무 지루하고 잘 이해도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이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를 먼저 외우고, 두 번째 들을 때 주등기 부기등기 외우고, 그렇죠? 이제 세 번째 들 때 뭐예요? 세 번째 들 때는 완벽하게 다 듣고, 이제 세 번씩 들을 때는 들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처음에는 한번 이렇게, 자, 이거 그 중요한 것만 먼저 듣고 나서, 두 번째 들을 때는 중요한 거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에 또 보충 좀 하고, 나중에 세 번째 들 때는 처음부터 꼼꼼히 듣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공부가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게 뭐 여러분 뭐 매달마다 모의고사 봐서, 학교에 무슨 내신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딱 10월 달에 잘 찍어서 합격만 하시면 되니까, 60점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단계적으로 합니다. 단계적으로 다 올라가지 마시고. 자, 그러면 언제나 뭐로 하는 게,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있고, 언제나 뭐로 하는 게 있고,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게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에 따라서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등기 가능한 게 있어요. 이렇게 주등기 가능하고 또는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게 있다. 부기등기. 그럼 절대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 시험 문제에 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절대 표제부 있죠? 부동산 표시 변경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죠? 부동산 표시 변경기. 이 부동산 표시 변경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해요. 나 아까 말소 등기 주등기 한다 그랬죠? 뭘 말소하든 간에 무슨 등기는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해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여러분 그 오른쪽에 그 9페이지에 그 자 등기 형식 중에서 이게 나오죠? 그 중에서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것만 정확히 한번 따져보죠. 정확히. 그럼 이렇게 자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거,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주등기 부기등기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구별해 보면 자 구별해 보면 자 여기 있죠? 아까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이 말소 등기 있죠? 말소 등기 언제나 2번. 언제나 주등기 합니다. 말소 등기 언제나 주등기. 그 다음에 부기등기는 등표가 뭐예요? 등표가 질환이 생겼어. 어디로? 저세상으로. 저당권.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이전했다라고 부기하자. 자, 등표가 뭐예요? 등기명의네. 등기명의는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권리집권. 자, 그 다음에 환매특약. 환매특약 등기.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부기등기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 왔어요? 고양시로 이사 왔다 그랬죠? 그럼 몇 다시? 2-1번에서 2번 등기 명의네 뭐예요? 명의네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 하죠? 명의자 표시 변경 등기. 원인을 정고를 해서 경기도 고양시 뭐예요?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동 111.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2-1번 부기등기 합니다. 이 권리집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집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 권리집권은 자, 만약에 권리를 우리가 동사질권 있죠? 동사질권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자,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이 갖고 있으면
자, 을한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린 거 저당권이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뭘 갖고 있어요?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금반지를 전당포에 맡기죠? 요즘 전당포 아직도 지방 가니까 있더라고. 자, 그 전당포에 돈을 맡기고, 이 금반지 맡기고 돈 빌리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질권이라고 얘기해. 입질한다 그랬죠, 입질.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자, 부동산도 없고 금반지도 없는데, 자, 발명을 했어요. 특허를 받았어요.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이 권리를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줬다. 이게 바로 뭐예요? 권리질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는 이 부동산 등기법에 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이 병한테 돈을 빌리는데, 자, 을이 병한테 1억을 빌렸어요. 자, 채무자가 누구냐면, 채무자가 을이에요. 권리자가 누구라는 게 병이다. 그럼 변제기가 언제냐면, 변제기가 2020년도 1월 19일이다. 2020년도. 그럼 이 병이 너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자, 변제기가 돌아오고 있다. 변제기가 돌아오고 있으니까 뭘 갚으라는 게 이거. 돈 갚으라고 요구하죠? 그런 걸 우리가 채권이라 그래. 왜? 특정한 사람한테 요구하는 걸 우리가 채권이라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병은 저당권자이긴 하지만 이 채권을 갖고 있죠? 이 채권을 뭐예요? 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 을한테 받을 뭐예요? 돈 갚으라고 하는 돈 받을 게 있으니까 이거를 뭐예요? 정한테 담보로 제공하면 2등기 아래에 1-1번, 1-1번 뭐예요? 1번. 자, 1번 어디에?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질권이다. 이게 저당권 부질권이에요. 이렇게 관하다. 이게 항상 부기등기. 환매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도로 사겠다는 게 도로 사겠다. 도로 사겠다는 게 뭐냐는 게 도로 사겠다는 게. 자, 이런 식으로 도로 사겠다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그 을이라고 하는 뭐예요? 을이라는 친구한테 부동산을 뭐예요? 자기 부동산을 팝니다. 왜? 자, 아이하고 뭐예요? 손잡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아이한테 뜬금없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왜 이 엘리베이터는 0이 없어? 그래요. 자기는 평생 살아오면서 그 1층 다음에 B1으로 내려가니까 0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들이 물어보는 거 보고 천재인지 깨우쳤어요. 천재다. 그래서 자, 미국 가서 공부시키려고 5억에 팔았다가 만약에 뭐예요? 미국 가서 적응이 안 되면 다시 나한테 5억에 팔아달라고 환매 특약을 맺는다는 얘기. 환매 특약. 그럼 환매 특약 계약서를 갖고 있다가 자, 이렇게 계약서를 갖고 있다가 누가 이 뭐예요? 갑이 을한테 일단 이전등기 넘겼죠? 2번 이전등기 넘겼다는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갑이 이거 갖고 있다가 을한테 5년 이내 와서 나한테 도로 팔아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렇게 자, 이 지금 집값이 오르니까 을이 배신 때려갖고 누구한테 병한테 팔아버렸다. 그 병한테 팔아버렸으면 자, 이 지금 환매 계약서만 가면 채권만 갖고 있는 갑은 이 병한테 나한테 팔아달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못하니까 등기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2-1번 자, 뭐라고 환매 특약 등기를 누구한테 갑 앞으로 해놓으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소유권을 뭐예요? 이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전 등기 처분했다 하더라도 자, 이 병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이 병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나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을 한번 따라보세요. 대항력. 제가 얘기하는데 따라보세요. 자, 대항력은 뭐예요? 계약 맺지 않는 자, 따라보세요. 계약 맺지 않는 자,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죠? 계약 맺지 않는 제3자한테 다시 계약 맺지 않은 제3자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도로 팔아달라고 하는 권리를 뭐예요? 자,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대항력이라 그래요. 다시 계약 맺지 않는 제3자한테 그 물건자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해놓은 거 등기했죠?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매특약 등기 부기등기예요. 그 다음에 자, 부기등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 예컨대 만약에 순위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렇게 저당권 같은 경우에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1순위 자, 2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 병이 다니죠.
그러면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자, 자기 권리를 저당권이라는 자기 권리를 정한테 이전등기 한다 치자니까. 그럼 만약에 부기등기라는 자체가 없으면 이 아래 뭐를 해야 돼? 이 아래 3번 죠? 2차 3번 1번 저당권 이전등기 하죠? 그럼 정의다. 그러면 이 3번 주등기는 병의 2순위권보다 후순위니까 이 정은 병보다 후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하라는 얘기니까 1-1번 이런 부기등기를 해서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등기 할 때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니까 자 이렇게 저당권이 전세권이 지상권이 이전등기 할 때 부기등기 하라는 거죠. 그래서 외우자는 게 언제나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올 때 부기등기 나오는 게 자 이게 뭐가 등표가 뭐가 생겨서 등표가 뭐예요? 질환이 생겨서 아파서 어디로 저 세상으로 뭐예요? 떠났다고 이전했다고 뭐예요? 사람 죽으면 부고한다 그러죠? 부고한다라고 하는 걸 부기 그래서 부고한다 부기등기 이렇게 그렇게 외웁니다.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 세상으로 뭐예요? 이전했다고 뭐 하라는 얘기니까 부기하라 이렇게 외워두자니 부기하라 부기등기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8페이지 맨 아래 주등기란 독립등기로기도 하며 등기부에 독립한 순위번호나 표시번호를 사용하죠. 그래서 표제문은 항상 뭐예요? 이렇게 표제문은 1번, 2번 하고 자 이렇게 소유권 등기도 뭐예요? 보존등기 1번 보존기 하면 자 그 다음에 2번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등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독립된 번호 붙인다. 독립된 번호. 자 부기등기는 자 거기 기존 등기와 동일성 내지 연장임을 나타내거나 기존 등기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갖기 위해 공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특정 번호 있죠?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가지번호. 그 주등기, 부기등기. 그러니까 환매특약 등기 자체가 부기등기인데 그 환매권을 이전하려면 부기등기예요. 그렇게 주등기나 부기등기의 가지번호를 붙인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거기 자 보충 형식의 중에서 주등기나 부기등기 나오죠? 주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주부 누구는 그래서 주부 알뜰한 주부 권변경은 알뜰한 주부 누구는 권변경은 자 알뜰한 주부 누구는 권 뭐예요? 권변경은 말해 저가로 처분했다. 처분자는 게 처분자는 게. 자 권리변경 등기 말해 저가로 처분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이제 뭐예요? 권리변경 등기, 말세복 등기. 그다음에 저당권, 가등기. 처분자 등기. 우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있죠? 처분자 등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권리변경 등기 따졌을 때 자, 만약에 이 저당권의 채권액이 자, 채권액이 뭐예요? 2억입니다. 자, 그다음에 채무자가 소유권자 갑이에요. 소유권자 갑이다. 갑이에요. 자, 그다음에 변제기가 있고 이자의 발생기 원금 지급 시가 있고 자, 그다음에 권리자가 을이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과 을이 만났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과 누가 만났어요, 이거? 을이라는 사람이 만났다. 갑과 을이 만났어요. 자, 그럼 갑과 을이 만나갖고 이 갑이 을한테 야, 돈 많은 을 채권자야. 나 돈 좀 더 빌려달라. 5천만 더 빌려달라. 5천을 더 빌려줘갖고 자, 2억 5천을 만들자.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재계약을 맺어갖고 2억 5천이 됐는데 이렇게 2억 5천이 됐는데 아직 등기부는 얼마예요, 지금? 2억이죠? 서로 불이치하죠? 전부가 일부 채권액만. 이거 고치는 거죠? 자, 뭐라고? 1의 1번에서 1번 뭐예요? 저당권이란 권리에 대해서 무슨 등기하는 거 이거? 변경등기, 해변경등기. 자, 원인을 재계약해서 자, 2억 5천이 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권리변경등기는 자,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해관계는 승낙서와 판결서. 이해관계는 승낙서와 판결서 있죠? 있으면 부기등기고. 없다면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라, 주등기. 무슨 얘기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갑이 돈이 더 필요하니까 2번 2순위 저당권자 있죠? 채권의 1억입니다. 자, 1억이라고 뭐예요? 1억. 자, 누구? 예컨대 뭐예요? 병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이 좀 돈이 더 필요해갖고 을한테 돈을 한 5천 더 빌리죠? 그럼 이 아래 뭐예요? 이 아래 1번 저당권의 변경등기 해서
5천만 원 있죠? 5천만 원 더 올려서 이제 2억 5천이 됐죠? 2억 5천. 자, 2억 5천이 됐더니. 2억 5천이 됐죠? 그러면,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갑이란 사람 소유권자가 돈을 빌려달릴 때 1억 빌렸죠? 뭘 보고 들어왔어요, 이거? 2억 보고 들어왔는데. 그죠? 만약에 이걸 무조건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니까 2억 5천이 돼버리죠? 5천만 원에 생각하지 못하는 뭐예요? 불이익을보게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병이라는 이해관계는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다면 당연히 뭐로 해야 돼요? 없다면 주등기로 하라는 거죠. 있으면 부기등기지만 얘한테 대항할 수 있으면 부기등기가 없으면 주등기하라는 거죠. 그 말세복 등기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말세복 등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는데 일단 자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그 주등기로 일부는 부기등기로 하는 건데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전부나 이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돈도 안 갚았어요. 근데 이 저당권이 이렇게 억울하게 말소했어요. 억울하죠? 자 1번 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게 이거 말소가 됐다니. 자, 그 말소가 됐으면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이렇게 주등기 1번이 억울하게 말소했으니까 주등기로 3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 등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등기와 똑같이 지워진 등기와 똑같은 등기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 변경 등기나 경종 등기가 잘못됐으면 변경 등기 일부가 잘못 말소된 거죠? 일부 말소 등기는 없어요. 일부가 말소했다는 얘기고 전부 말소 등기는 있죠. 전부. 근데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자 전부는 뭐라고? 전부는 당연히 전부니까 주등기로 회복하고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한 일부죠? 일부는 언제나 뭐예요? 부기등기로 회복해요.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저당권은 대상에 따라서 만약에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당연히 뭐라고? 주등기로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갑이 돈이 필요해서 부동산을 누구한테 을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린다니.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을구의 1번 이렇게 주등기로 저당권 설정 등기 해요. 주등기로. 근데 자, 이 등기부상에 있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1번 지상권 설정 등기 이 을이라는 지상권자가 남의 땅에 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나무 심었는데 나무 좀 무효목감이 좀 부족해. 그래서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병한테 담보로 제공하면 이 병은 뭐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땅에다 나무 심는 거 있죠? 그 나무 심는 거 이제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걸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1-1번.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자, 그래서 이건 부기등기로 해요. 부기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 자, 뭐하고 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뭐라면 전세권이 대상이라면 당연히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기등기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처분 제한 등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처분 제한 등기는 자, 이런 식으로 처분 제한 등기 있죠? 자, 만약에 소유권자는 한 사람이니까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무전 등기 갑이라는 소유권자한테 돈 빌려주고 돈을 안 갚으니까 채무 소송을 하면서 가압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 또 이제 다툼 있는 사람이 여기 뭐 해주고 또 가처분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이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주등기로 들어와요. 소유권 하나니까. 근데 을구의 등기부상에 1번 1순위 저당권자 자 2순위 저당권자 여기죠? 그러면 자 을이란 사람이 소유권자한테 돈 빌렸으니까 이 을이란 사람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 저당권자 을한테 채무를 이양하라고 소송하면서 이 저당권을 남한테 이전하지 못하도록 자 이렇게 1-1번에서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니 가압류. 자 그러면 1-2번에서 뭐가 이거 가처분 이게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소유권에 관한 것은 뭐로 하고 이것은 뭐예요? 주등기로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당연히 뭐로 하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 하라는 부기등기.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올해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니까 몇 페이지에 거기 9페이지에 이 내용 꼭 외웁니다. 9페이지 그 형식이한 물류 이 내용 꼭 외우셔갖고 다 외울 게 아니라 칠판에 있는 내용 있죠? 요것만이라도 꼭 반드시 암기해서 맞도록 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